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까치온 서비스입니다. 까치온 서비스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서비스는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1호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려드린 듯하니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6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성동구와 구로구에서 11월 1일부터 까치온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와이파이가 설치된 구역을 뜻합니다. 보시면 구로구는 과거 해당 서비스가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서비스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동구를 가서 관련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서울이라고 써있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그 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서울을 입력하면 됩니다. 좀 더 보완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나오는 화면처럼 서울 시큐어를 선택하고 화면에 뜬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서울숲역을 방문해 봤습니다. 까치온 서비스가 서울숲역에서는 와이파이가 설치됐다고 표기됐으나 서울숲 안으로 들어가면 잡히지 않는다고 표기됐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역에서 숲 안까지 이동해 봤습니다. 서울숲역에서의 속도입니다. 맨 왼쪽이 3G고 중간이 와이파이 서울, 오른쪽이 와이파이 서울 시큐어를 뜻합니다. 물론 제 3G가 LTE만도 못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정말 까치온 서비스가 엄청난 속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혁신이었고 역 근처 70m까지는 꽤나 쓸만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까치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도 와이파이가 터지지는 않을까 해서 서울숲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와이파이는 전혀 터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기대하는 것은 좀 웃기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주요 도심에서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 성동구에선 한양대와 서울화수도과학관에는 까치온이 미설치 지역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동구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왕십리로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곳에 까치온을 설치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충분할까 해서 확인차 왕십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왕십리역은 번화가라 그런지 속도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왼쪽 속도가 서울로 접속했을 때의 속도고 오른쪽이 서울 시큐어로 접속했을 때의 속도입니다. 사람이 뜸한 서울숲 지역보다는 별로였지만 나름 쓸만한 속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속도를 카페 안에서 직접 쓸 수 있나 해서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와이파이가 한 칸에서 두 칸만 나와 좋지 않은 속도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이폰으로 잡을 때 인터넷이 더 빠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첫 사진은 서울숲역 LTE이고 다음 사진은 와이파이 서울, 마지막 사진은 와이파이 서울 시큐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왕십리에서는 서울 시큐어는 잘 잡히는 반면 서울 와이파이는 안 잡히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까치온 서비스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와이파이가 잡히는 지역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도 크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까치온 서비스는 4G와 5G 사이의 속도로 나름 쓸만했습니다. 게다가 11월 중순부터는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22년에 기존의 서울 공공 와이파이와 까치온 서비스가 겹쳐져 서울 전역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행할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 시민의 통신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분명 몇 달이 지나면 까치온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공급해주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쓰지 않다가 한번 사용하고 난 뒤로부터는 계속 버스 와이파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는 통신 3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연간 통신비는 총액 7조 3천억 원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는 SKT와 KT 그리고 LG유플러스의 매출에 7조 3천억 원이 감액된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통신사들은 과도한 요금제로 여러 욕을 먹어왔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표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료로 까치온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동 상황에 따라 핸드폰 요금을 최소 요금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통신 3사의 몰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신 3사의 이익을 과기부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사업에 과기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이상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마도 이는 과기부가 통신 3사와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 이를 대변해 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기부는 협의되지 않은 채 갑자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며 비영리 공공서비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미 여러 구에서 설치되고 있는 까치온 서비스를 과기부가 중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래가 밝은 종목보다는 통신 3사가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때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SKT는 황제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계속 박스권을 그리며 가치주로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5년은 통신사에겐 매우 가혹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발전할 만큼 발전했으며 소비자들은 아직도 5G로 넘어가기보단 4G 이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까치온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 원활하게 되는 때가 통신 3사 몰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정은 까치온 서비스가 얼마나 쓸만한가에 달려있지만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인 만큼 쓸만한 수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